네, 반갑습니다. 더블유에스 배터스의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올해는 나라도 좀 더 안정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더 평안하고 또 각자 개인이 건승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제가 1강 때 매번 올려드리는 거고, 자, 계정세법까지 다 반영돼서 이제 또 새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연말정산 제가 상공회의소랑 이제 각각의 기관들까지 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다 했고요. 아직 뭐 1월이랑 2월 잡힌 것들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진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 다 이제 수정이 됐어요. 다 이제 계정 때까지 해서. 그래서 그거 다 올려드릴 거고, 또 이제 제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것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다 찍을 건데, 여러분 연말정산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또 소득세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강이 제가 항상 먼저 올려드리는데, 요건 사실 세법을 깊게 들어가는 강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 프로세스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결국 무언가를 빠뜨리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세법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부하겠지만 연말정산 세법이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안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연말정산이 되게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이기 때문에 요 1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거고,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저 안 해요. 이 시간이 뭐 한 15분에서 뭐 길면 20분, 제가 조금 이제 유튜브 할 때는 조금 빨리 말을 하니까 15분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15분 안에 제가 필요 없는 건 안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합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토탈 10개 내외로 해서 찍으니까 요거 쭉 잘 들으시면 웬만한 분들, 실무자들은 당연하고 이제 근로자들도 이제 궁금하신 거 다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갑시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연말정산은 이제 계속근무자랑 이 중도퇴사자랑 나눠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연말정산이 계속근무자랑 중도퇴사자를 이제 좀 나눠서 보기 전에, 여러분 연말정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좀 봅시다. 연말정산. 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누가 해주냐고. 자, 종합소득세라는 소득세를 좀 볼게요. 종합소득세. 뭐야, 종합소득세? 좀 끝까지 좀 들으시면은, 이게 종합소득세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되실 텐데, 좀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고하는 겁니다. 각자. 근데 못하니까 저 같은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고요. 자, 연말정산은 여러분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정산 계산해 주는 거고요. 신고까지 해주는 겁니다. 지급명에서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3월 10일까지.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연말정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직원은 근로소 원천징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회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이 계속근무자인지 중도퇴사자인지 나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근무자는 12월 31일 기준, 어쨌든 그럼 24년 12월 30일이네요. 우리 지금 24년도 가는 거니까 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반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 안 다니고 있는 사람 중도퇴사자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2월 31일 기준 퇴사한 사람까지는 뭐예요? 중도퇴사자의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 거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계속근무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 그래서 꼭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가서 세법 다 본다 한들 빼먹는다고, 뭔가. 그래서 따라갔으면 좋겠고. 자, 그럼 12월 31일 퇴사를 했어. 그러면 이것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계속근무자를 먼저 볼 겁니다. 그래야 중도퇴사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자가 되거나 사업소득자가 되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되거나 기타 소득자가 돼요. 이 4개 중에 하나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근로소득자를 보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자 보면 근로소득 간이세표에 따라서 여러분 매번 원천징수를 떼입니다. 아직 12월 급여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1월 뭐 10일까지 뭐 받는다 치면 근로소득 간이세표에 따라서 이 원천징수를 하죠. 원천징수 이제 오늘 다 깊게 공부할 거고, 그리고 연말 정산을 해야 됩니다. 4대 보험도 매번 떼이는데 요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건 아니고, 중도퇴사라거나 차기 2월, 정확하게는 3월 10일까지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가 2월 급여에 반영을 하죠. 2월 급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린 2월에 연말정산을 끝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3월 10일까지 신고해요. 지급 명세서 제출을 3월 10일까지 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체킹만 해놓으시고 자, 두 개를 볼 건데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법 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야, 개인이죠, 여러분. 근로소득자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얻은 소득이 요렇게 많아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요거를 소득세로 갑니다.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관심 있는 금투세, 뭐 폐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금투세 과세하냐 마냐,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가상자산 이번에 유예됐죠, 2년. 그리고 2년 됐는데 이 기타 소득이 늘 거냐 안 늘 거냐, 그게 얼마 3주 전에 확정이 됐잖아요. 안 넣기로 했어. 그거 안 넣는 거야. 어쨌든 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를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두 개를 빼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종합 합산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해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인데 우리 뭐가 있어? 여기 근로가 있네. 그죠? 근로로 있어.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 신고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해요, 여러분? 5월에 신고하고 성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신고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봤지만 연말정산 언제 끝나요? 그죠? 2월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연말정산이란 게 있네. 그래서 연말정산은 이게 종합소득세 원칙이고요. 사실 연말정산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는데 왜 예외를 더 우리가 더 자세히 보는 거야? 왜냐면 연말정산은 누구 대상이냐면 2천만 근로소득자 대상이에요. 2천만 명이 여러분 근로소득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 세법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연말정산으로 가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연말정산은 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자 일단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 원칙은 다 개인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요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가름할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볼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 자, 우리 근로소득자, 이렇게 보죠? 요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떼요. 원래 우리가 세전에는 많잖아요, 여러분. 세전급여는. 세전급여 많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떼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중에서 국세랑 지방세만 보는 겁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이 국세 몇 프로? 국세 10%입니다. 10%. 자, 그래서 우린 지방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국세를 공부하면 지방세 무조건 국세 10%니까. 자,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납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 돈 주는 게 많아. 하지만 요만큼 떼가지고요. 이 회사가 이미 내고 있죠, 계속 납부서를. 그죠? 대신해서 미리는 요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볼까요? 세전급여? 요렇게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세전급여인데 일단 여기서 4대 보험을 떼죠. 그리고 또 뭘 떼? 소득세를 뗀단 말이야. 지방세랑. 지방세는 요 국세의 10%고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 이제 안 드릴 겁니다. 정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세전, 차감하면 실수령이 요거잖아요. 이게 세후금에.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는 우리 세전이 많은데, 실수령이 우리 통장 찍히는 거는, 뭐야, 이거 왜 이것밖에 안 찍혀? 이게 뭐야, 차감이 많은 거야, 이게.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소득세, 지방세를 이제 정산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천징수의 개념 봤는데, 이 원천징수 개념은요, 예납적 원천징수랑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필요 없는 거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갑시다. 원천징수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서요. 예납적은요, 제가 점을 찍었죠? 납부를 미리 한 거예요. 완납은요, 납부를 완료한 거거든요. 원천징수를 똑같이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상에 따라서 봅시다. 이거는 미리 납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기납부세액이라고 이제 산식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 기납부세액 한번 체크합시다.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요. 왜? 원천징수 우리가 지금 매달 띄었죠. 그게 지금 그냥 미리 납부만 한 거야, 대충. 대충자로 쓸게요, 여러분. 사실 대충은 아니죠. 하지만 대충이야. 왜냐면 대충 해도 돼. 왜? 우린 지금 뭐 하니까? 연말정산을 하니까. 됐죠? 그리고 완납적은 뭐예요? 납부를 완료했다는, 여러분 납부를 완료 끝냈다라는 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납부를 완료했다는 건. 자, 그래서 이거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분리과세라는 거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주택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해. 그냥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로 볼게요. 분리해서 과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납부를 완료했다는 뜻이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산식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뭘 신고해야 돼? 종소세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막 계산을 하지. 우리가 더 공부할 거 이게. 좋아요? 안 좋죠, 별로. 공부할 게 많아.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여기 총결정세액은 요거는 총결정, 매년 세금 이제 납부해야 되는 총결정
세액이 총 결정됐다는 거예요. 총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결정돼서 총 결정세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기납부세액 있죠. 요 기납부세액으로 요 예납적 원천징수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지금 듣는 분들은 요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자, 근데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야? 완납적 원천징수는 요렇게 돼서 원천징수 요거 있죠. 요걸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예요. 요걸로 과세가 종결. 한번 써볼까요? 과세, 아이고, 과세 종결입니다. 과세, 아이고 왜 이래? 과세가 종결. 쓰지 맙시다. 그냥 쓰기만 합시다. 과세 종결 씁시다. 과세 종결.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띄었어. 그러면 끝난 거야. 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미리 일단 납부한 거야. 납부하고 뭘 해야 돼?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예납자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요 사람들입니다. 근로소득자예요. 대부분 이제 회사 다니신 분들이죠. 그죠? 자, 완납적 원천징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 알바에서 요게 완납적 알바들도 원천징수를 떼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강의 때 공부할 거고, 대충 18만 7천 원이 넘지 않으면 이제 세금은 안 나오거든요. 세금이 안 나오지만 그 안 나오는 금액으로 끝나는 거야. 그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건 일용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 지금 대부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납적 원천징수네. 그죠? 여기입니다. 요 예납적 원천 미리 납부한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기 신고하거나 매월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건 좀 넘어갈게요. 반기는 요런 사람들이 6개월마다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자 이제 보는 거 여러분, 금방 끝나가. 여러분 지금 몇 분째야 지금? 제가 그래서 조금 빨리 말하는 게 20분이 넘으면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자, 그래서 자, 계속 문자 봅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이렇게 해서 봤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납부까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되는 원칙적으로 뭐를 신고해야 된다고요?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근로소득자만 2천만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명이 다 종소세 신고를 하면요, 5월에 세무공무원분들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근로소득자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은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뭐로 하자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3월 10일까지. 그래서 2월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연말정산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산식 좀 봐봐요. 요건 종소세 산식이고요. 요건 연말정산 산식이야. 봐봐요. 봐보면 똑같아, 달라. 다를까 똑같을까? 보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응?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위에 있는 요 근로소득만 다릅니다. 좀 뭐냐면 연말정산은요, 종소세 신고 산식을 가지고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있죠? 거기 종합소득 공제 빼고요, 세율 곱하고 세액 공제 감면 빼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 하자는 거예요? 2월, 즉 3월 10일까지 끝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납부세 여기 들어갔죠, 원천징수. 그래서 이렇게 총급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자라는 건데, 자, 볼게요. 그래서 24년 봅시다. 24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 당했어요, 여러분. 대충 당한 겁니다, 대충. 뭐에 따라서 당한다 그랬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당한다고 했어요. 되는데, 이렇게 돼서 보면은 매월 5만 원에서 60만 원이라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떼었어. 그럼 일단 여러분 60만 원 떼었으면 지금 여러분 국가에 얼마 내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현재 60만 원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60만 원만 내놓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80%나 120%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 선택한 사람은 48만 원, 120% 선택한 사람은 72만 원. 제가 이거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천징수 당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왜? 이건 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더 덜 냈거나 더 많이 낸 사인 거지, 이게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총 결정세액이 요건 뭐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빼고 지금 우리 다 몰라요, 여러분.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다 올려드리죠. 그래서 총 결정된 거야. 총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딱 결정됐어. 근데 이건 지금 들어갈 게 없어. 이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요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60만 원을 원천징수 됐거나 그 금액이 80%나 120% 됐다고 해서 요 총 결정세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됐죠? 근데 보통 80%로 하면은 이때 더 많이 추징되거나 덜 환급이 되겠지. 근데 120%라면 더 많이 내놨잖아. 원래 60만 원 해야 되는데 72만 원에 내놨잖아. 그 환급액이 많겠지. 그래서 2월에 만약에 더 많이 환급받고 싶은 사람은 뭐 하라는 거야? 120%를 결정하세요 라고 세법이 개정된 거예요. 제가 세무 합격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 총결정세액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기납부세액이 밑에 있잖아. 그죠? 오케이. 설명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사람 거 볼까요? 결정세 봅시다. 결정세 예를 들어 39만 원이 됐어요. 근데 기납부세 보면
87만 9천 원이네. 여러분 기분 좋아한 자 이분이면 그렇지. 국세 기준으로 48만 7천 원 환급 받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요.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렇지. 환급이지. 이거를 13월에 보너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요즘 경기가 안 좋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외식하러 가야지. 그죠? 그래서 2월에 내가 세전보다 더 많이 받는 거지. 그쵸? 그래서 좋아요. 외식하러 가야 돼 이땐. 그래서 이분들 보면 200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제가. 250인데 환급을 받았죠. 그리고 국세 환급 받고 지방세 환급 받습니다. 지방세는 10%라고 했어요. 그 국세.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세전보다 더 받지. 근데 여러분 기분 좋지. 환급 받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내가 세금을 내놨던 걸 돌려받는 거야. 연말정산. 그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아니 이렇게 더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커졌어. 추징됐죠? 추징되면 기분 좋아 안 좋지. 저도 이거 추징 돼봤단 말이야. 그죠? 기분 좋아.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술은 먹진 않지만 어쨌든 이날만큼 뭐해? 가뜩이나 더 떼이잖아. 떼이는데 어떻게 돼? 봐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 더 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더 내긴 했어. 더 내긴 했는데 여러분 더 내긴 했지만 내가 이만큼 덜 낸 거죠. 세금을. 맞아요? 그러니까 환급 받으면 기분은 좋아. 근데 내가 이미 국가에 더 내놨던 거야. 저축같이 세금을 저축해놨던 거야. 그걸 돌려받는 거고 추징되면 내가 이렇게 덜 낸 거잖아. 그러니까 더 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물론 저도 이 기분 압니다만 그렇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뜯기는 건 아닌 거야 여러분. 덜 낸 거니까 여기서 너가 뭘 알아 내 마음을 막 그러는데 저도 여러분 제가 근로소득자한테 저도 추징 많이 당해봤단 말이지. 마음을 알지만 어쨌든 그렇게 슬퍼하지 말자는 거야. 너무 또 기뻐하지 말고. 됐죠? 우리 뭐 지원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금을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있으면 이건 근로소득 있는 자만 이때 하는 거잖아요. 이외에 있으면 5월에 합산신고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서 합산신고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요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간다. 이거 종소세 신고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세요. 되는 거고. 자, 그래서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근무자까지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속근무자까지 하고요. 중도퇴사자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중도퇴사자가 여러분 이 담당자가 되게 많이 좀 아직 베테랑 아니신 분들은 좀 놓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천천히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이렇게 한번 계속근무자 끊고 중도퇴사자는 요 바로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먹여준 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